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 수빈이 잘 살았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잘 서바이벌 하고 있는지 혹시 노하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코로나인데 그냥 집에서 있어요. 알바하는 거 말고는 안 나가요, 웬만하면은. 그러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추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 퀄리티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수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음, 저는 이제 뭐 여자친구랑 연락하거나 음. 뭐 영화 보거나 음. 게임하거나 이 알바하고 그냥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자격증 준비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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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지금 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생기, 내공이 느껴지는 게 나름대로 방 안에서 잘 보내는 것 같으네 진짜. 네, 맞아요. 그러게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잘 보내니까 감사해요. 음. 그래요. 서연이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까지는 고쳐주세요. 또 코로나 시대에 방콕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또 다른 친구들한테, 학우들한테, 선수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이렇습니다라고 코로나 방콕 노하우를 얘기할 친구 있으면 또 우리 수빈이처럼 우리 기다릴 때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간에 뭐 학교 행사 뭐 이런 거 입시 때문에 중간에 휴강하고 그럴 때는 좋았는데 그렇게 많이 쉬어버려 가지고 또 끝날 때는 다른 요일 수업보다 목요일 수업이 그 좀 더 늦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끝날 때는 늦게 끝나니까 좀 거시기해요. 그죠? 두 개로 들어온 친구는 두 개로 들어왔다고 알려주시고요. 또 서연처럼 뭔가 나한테 양해를 받고 오늘 좀 비디오를 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4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비디오 다 키셔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준비 맞춰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선수들이 수업을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걸 키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화면 구도도 좀 맞춰주세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도 늦기 전에 채팅창에 출석부터 빨리 올려주시고요. 지금 들어온 친구 깜빡하지 말고 서둘러서 들어오다 보면은 채팅창에 기록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준아, 너 이름 안 올라오는데 빨리 너 늦게 들어왔잖아. 기준이 이름 빨리 올리지 채팅에. 저 올렸었습니다. 올렸니? 네, 그래 나갔다 네, 다시 들어왔구나. 한번 멈춰가지고. 그래. 그 상태 안정은 채팅 올린 다음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훨씬 상태가 좋아지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요. 여러분 대표에서 수빈이가 또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안심도 되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더 많이 나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뭔가 우리 스스로를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또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네요. 자, 오늘 우리 13번째 만나는 시간이고요. 거의 이제 the end of the semester, 학기의 마지막이에요. 다른 과목들도 학기 마지막 정리, 마무리, 시험 잘 해주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지난 13주 동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처음 정리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업이 특별히 토론식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애썼던 수업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격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교수라고 하는 티피컬 이미지 강의해 주시는 분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여러분들을 인파워링하는 코치로 날 불러주세요. My name is 이승준 코치, not 이승준 교수.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또 유머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사실 또 궁금하고요. 또 좋은 결과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 얘기보다도 또 다른 유명 강사의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 수업의 가치와 유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학기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3분 스피치 강사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 들어봐요. 공유해서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알고 어느 클래스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벌써 책까지 읽었다고 하는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클래스는 모르겠어요.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라고 KBS 라디오에서 지금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라디오에서. 그리고 이 강원국 씨는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대통령이 수많은 그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바로 그런 대통령의 글을 연설을 도와줬던 분이시니까 글을 그렇게 잘 쓰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는 책도 내시고 이제 지금은 꽤 유명해져가지고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그래서 글쓰기, 말하기,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제가 놀라는 것이 우리 수업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아예 그냥 뚝 5분을 띄워가지고 5분 안에 들어오면 다 출석이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자고 하는데도 5분이 늘 쫓기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5분이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3분 스피치? 거기 무슨 얘기를 해. 그런데 이분의 3분은 항상 풍성하더라고요.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이야기 속에도 내가 많은 얘기를 표현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특별히 강원국의 말 같은 말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듣고 싶은 얘기는요, 말하는 만큼 더 많이 알게 된다에 대해서 듣고 한번 우리 토론해봐요. 말하는 만큼 더 알게 된다. 그럼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 말하는 만큼 더 알게 된다라는 이 스피치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한 학기 동안에 토론 수업을 통해서 누구 말할 사람 없어? 누구 발표 좀 해봐. 발표 좀 해봐. 발표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런 우리 수업의 철학도 잘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들어보고 함께 토론해봐요. 말해봐요. 말하는 만큼 더 알게 되니까 말을 해야지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연구 성과가 좋다. 1996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피터 도어티 교수의 말입니다. 글을 쓰면 사고가 명확해진다는 게 그 이유라네요. 저는 말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해봐야 압니다.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정보도 그렇지요.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정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생각을 정리하는 힘도 있습니다.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지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설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공부의 목적은 알고 안 것을 설명하고 마침내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적 쉬는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짝꿍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쪼개 친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한 친구가 물어본 친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느라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짜 공부는 듣기가 아니라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 다닐 적에도 이미 잘 아는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정작 말해야 할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을 떠올리고 상상하고 다짐하는 그 모든 생각을 저는 혼잣말로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보세요. 당신 속으로 파고들어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모르는 나, 더 발전된 내가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알기 위해 말하고 아는 만큼 말하세요. 몰랐던 지식의 세계를,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공부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어쨌든 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원국 씨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3분 스피치, 여러분 이 스피치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는지 우리 생각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관광학부 정윤아입니다. 네. 항상 코치님께서도 틀려도 된다고 말해서 틀려도 괜찮고 맞을 수도 있다고 늘 발표를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약간 대한민국 저희 학생 특성상 틀리면 주저하게 돼서 발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국인 기자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 한국인은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기자가 질문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약간 한국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하기도 했는데, 요번에 교수님, 저는 지금 1년 동안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 덕분에 약간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틀리면 좀 주저하게 되는 성격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하면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항상 발표를 끝나시면 한마디 한마디씩 해줘서 그런 교수님의 코치님의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윤아의 얘기는 내가 좀 더 많이 들어본 다음에 한번 정리하고 싶은 그런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정답과 오답에 대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자라왔던 많은 한국의 학생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윤아 자신도 그렇고 아마 이 수업에 많은 우리 선수들에게 주저하게 되는 거는 정답을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일까? 틀리면 어떡하지?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엉뚱한 얘기했다가 친구들이 졸업이나 사면 싫어 가만히 있을래라고 하는 정답과 오답을 요구하는 한국 교육. 정답과 오답에 대한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그 지점을 얘기했거든요. 자, 또 다른 친구들은 강홍국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강홍국 씨의 얘기가 내 학생으로서 내가 또 수업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 어떤 지점들을 일깨워 줬는지 생각을 하게 했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관광학부 이유진입니다. 네. 그 스피치 내에서 뭐 아는 게 있더라도 그게 생각이 정리가 돼야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친구가 수업 내용을 물어봐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 설명이 안 됐던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님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수업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하는 습관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 개인적으로 나야 너무 고맙지. 유나나 유진이나 우리 수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좀 제가 많이 말을 잘할 수 있는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너무 고맙고요. 그러면서 유진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 유나는 정답과 오답의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유진이는 머릿속으로 내가 안다 생각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내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오늘 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 아는 것을 설명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었고 우리 수업에서 자꾸만 설명을 요구하시고 발표를 요구하시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설명을 해봄으로써 또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같다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보는 것을 들음으로써 유진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 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진정 안다고는 설명까지입니다.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유진이가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또 다른 선수들? 사회복지학부 최주희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학원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막 하는 척만 하니까 선생님께서 너네는 뭐 맨날 받아 적기만 하고 나만 수백 번 말하면 나만 똑똑해지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을 하셨기도 했고 또 제 경험에 따르면 수업할 때도 작게나마 저희가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낸 수업은 유독 그날따라 기억도 오래 가고 그날 수업이 머리에 정리가 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도 소리 내서 공부할 때 유독 좀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의 중요성이랑 알고 있어도 내뱉는 건 확실히 다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얘기가 나한테 이렇게 좀 더 크게 울림이 와닿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학원 선생님하고 자기 경험치에서 야 니들 받아 적기만 하면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 그리고 실제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던 수업에서도 자기도 인볼브하고 친구들도 많이 얘기하는 걸 교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업은 수많은 수업 가운데 더 오래 기억이 되고 자기도 뭔가 공부할 때 소리 내면서 내가 귀로 들으면서 표현하면서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 문법에는 영어 강하지만 시험은 그래도 좀 쳐서 점수는 나오지만은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말해야 될 때는 벌벌벌 떨면서 말 못하는. 그래서 언어 배울 때는 말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처럼 말하면서 배웠던 그것은 효과적이었어요 하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냥 수수하게 주인은 이 강사님의 얘기를 우리한테 피드백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더 배워야 돼.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더 경험해야 돼. 아직도 연소해. 그렇지만 반면에 주위 얘기하는 거 봐. 저 친구 경험이 꽤 많네. 그리고 그 경험을 잘 풀어서 얘기하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 충분히 주인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석해가지고 충분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설명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학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더 배워야 되겠어요. 더 경험하려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에만 가둬져 있지 말고 맞아, 코치님 말 맞아. 나도 많이 경험했지. 내가 그동안 산책만 해도 그게 몇 권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오늘 우리가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주인 너무 자기 경험치를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또 다른 친구. 관광학과 안시은입니다. 네, 시간이. 네,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말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능력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좀 완벽을 추구해서 모든 걸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을 내뱉어야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계속 코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말하라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정말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발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느 수업에 가서도 먼저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위기 자체상. 그래서 이 수업에서 그런 모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더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던 수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시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논지이면서도 윤아의 논지하고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윤아 같은 경우 우리 문화 안에, 우리 교실의 문화 안에, 우리 사회의 문화 안에, 가정의 문화 안에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사회의 특징적 문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렵다. 어려워서 우리로 주저하게 한다. 또 시은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조금 완벽주의, 굳이 실수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성급해가지고 실수하는 것보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좀 충분히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틀려도 좋고 좀 이렇게 던져보고 그 다음에 수습하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열어놓고 그것까지도 경험해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완벽주의자로서 내가 항상 그 실수를 안 하려고 했던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제가 시은이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품을 줬었다면 그 성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거는 옳다 그르다, 성품은 옳다 그르다라고 보기보다는 개성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도 또 어느 면에서는 허술한 구석이 있고요. 내성적, 외향적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 성향이 강한 선수가 있고요. 캐릭터가 있고요. 또 외향적인 성격이 강한 캐릭터가 분명히 있어요. 꼭 보여줘요.
또 여러분도 스스로를 갖다 난 좀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갖다 규정하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또 다른 면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뜻밖의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이 뜻밖의 내향적인 면모를 또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성격 바꾸라고까지 그런 얘기할 권리도 없고 그렇지만은 무엇이 우리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배움인가에 대한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의 사적 영역의 성향과 취향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 창업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물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다 토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격 바꾸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던 지점이 있었으면 또 내가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또 솔직하고 적나라한 얘기를 누가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특별히 비교적 손을 안 들고 침묵으로 일과했던 친구들 중에서 내 얘기는 많이 들어왔으니까 뻔하다 생각했는데 강홍국 씨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잔잔한 생각 하나를 해보게 되었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 좀 오늘 좀 발표를 해주면 어떨까요? 비교적 조용했던 지금 친구들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발표를 해줬는데요. 좀 조용했던 그동안 조용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좀 어떤 자기의 생각의 지점들을 한번 나누고 싶다면은요. 할까 말까 이런지 저런지 쫄지 말고 한번 표현 좀 해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오늘 그만큼 느낀 얘기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강원국 씨에게 그 다음에 이것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 스피치 안에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도 그 3분의 내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에 앞서서 우리 얘기부터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서 자신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 대학생활하는 이유, 이 수업에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어느 친구가 먼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시당한 것 같죠? 너무 뻔한 질문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왜 공부하는지. 진솔한 얘기, 진짜 얘기. 그냥 포장한 얘기 말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기준? 기준이는 왜 공부하세요? 어문학부 이기준입니다. 저는 그 어문학부에 들어와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일본어학과에 들어가자고 생각했던 계기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뭐 그때도 뭐 요즘 같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마찬가지고 뭐 언제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일본어에 흥미가 생겼던 이유가
일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항상 나쁘다라고만 공부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 일본인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뭐 원인은 뭘까, 뭐 이런 잠깐 뭐 쓸데없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조금씩 했는데, 그게 마침 일본어 시험을 봤는데 그게 유일하게 뭐 한 개 틀리고 그게 제일 잘 봤다 할 정도로 제일 잘 본 시험이 일본어였던 거라 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전공을 살려보면 어떨까 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고등학생 때도 쭉 공부를 해왔는데, 마침 이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마침 들어 가지고 만화 같은 것도 보면서 약간 흥미도 있고 해 가지고 그때, 그리고 일본에 마침 고령화 사회다 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하길래 '한번 같이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남들과 좀 다른 길이어도 한번 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일본어과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럼 기준이는 굉장히 그 생각이 음, 우리 기생충에서 다 기준이는 계획이 있었구나. 어? 그런 것처럼 계획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심 있는 일을 해 가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일본어. 그리고 그 관심 있는 그 일, 그거는 꿈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또 나 나름대로는 내가 잘한다는 나의 강점이 내 인생의 강점이 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해요. 제 꿈을 이루어서 공부를 해요. 제 경험이 일본어가 늘 재밌었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좋아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서, 또 일본에는 앞으로 고령화세니까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해요. 고마워요. 아주 자세히 설명해줘서. 또 다른 친구들은 왜 공부합니까? 예진이는 왜 공부해요? 황예진? 어, 저는 저 일단 디자인 영상학부 시각 디자인과인데요. 일단 이쪽 길로 들어온 거는 그림의 초반에는 그냥 순수하게 그림에 대한 호기심으로 들어왔었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입학을 해보니 디자인 쪽으로 좀 더 명확한 길을 더 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제 시각 디자인과로 저를 정하게 되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 대면 수업을 저희는 이제 하긴 했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세라믹이라고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듣다 보니 이제 이 수업도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다시 또 추가로, 원래 제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지만 추가로 이제 세라믹을 연계 전공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이제 제 시각 디자인이랑 연계 전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더 나은 사람과 더 배움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진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전 공부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에 와서 새로운 세계를 배워가지고 순수 미술 시작해서 시각 디자인, 그다음 시각 디자인 통해서 또 세라믹까지, 그런 것이 결국은 제가 더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 꿈을 더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 좋은 취지네요. 한 친구만 더 들어봐요. 관광학부 안시은입니다. 네. 네, 저는 경험을 쌓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듣는 수업에서 특히 이 수업이 제 경험치를 가장 많이 늘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번에 강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글 파일을 쓸 때 어떤 대상어로 하는지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코치님 수업 덕에 그런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 누군가 앞에서 말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경험도 쌓고 다른 수업 등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이제 살면서 그냥 계속 제 앞길만 나아가면은 경험할 수 없었던 거를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배우는 걸 보고 '아 이런 배움이 다 경험으로 이어지는구나.'를 느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경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더 많은 경험이 내 삶을 살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연이는 개인적인 철학 내지는 그런 것들도 컨펌하면서 나는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것은 더 많은 경험치를 더해가기 위해서 또 더해간 경험치가 또 시연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데 힘이 될 테니까 그런 이유와 목적에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공부에 철학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는 많은 이유는 포장, 표현은 다 달라요. 뭐 성공하기 위해서, 미래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이후에는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한다고 하는 건 정신적인 독립,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독립을 한다는 것은 경제, 사회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취업일 수도 있고 창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거에 뭐 입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영역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배움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대학의 이 과정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좋다 나쁘다 물질적이다 뭐다 뭐 이걸 떠나가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 배고픔은 참 힘든 것이지만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되었다고 또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또 영혼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공 수업도 있고 실제적인 수업도 있지만 조금은 더 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적었다. 그냥 입시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교양수업, 교양인의 가치, 지성인의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그게 인간이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니까. 그랬을 때 오늘 강원국 씨는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공부하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더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하는가? 자신의 것을 더해갈 수 있는 그 과정과 노력.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공부에 대한 이해를 소개해 줬고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연이나 오늘 또 유나나 좀 지경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경험의 지경이든 뭐든 그것이 뭐냐면 그럼 내 것을 더 내가 하나 더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내 것을 더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강의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말함으로써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진이가 자신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젊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모를 수 있는 등잔밑이 어두운 바로 그 주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유진이, 저 안에 가려져 있었던 유진이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그래서 코치의, 대학교에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는 코치의 철학이에요. 코치의 중요한 생각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끼를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것이 그 어떤 이 시간에 교수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말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강원국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저랑 헤어져서도 다른 교과목에서나 또 대학 이후의 삶에서도 열심히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2분이거든요. 조금 일찍 쉬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주제가 우리 한국의 전통 예술이거든요. 전통 음악이거든요. 전통 춤사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이 예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국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국의 사상, 문화를 이렇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꼭지의 주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두 친구 먼저 나무를 볼 수 있는 발표를 듣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뒤에 53분에 만나겠습니다. 잠시 쉬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돌아오신 선수들 화면 열어주시고요. 일단 우리 한 다른 주제의 2명 정도의 선수들의 준비했던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강사 한번 모셔보죠. 손지민 강사님, 손 강사님. 네. 자, 소개하고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13주차 교육안을 맡은 일과학번 손지민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13주차 주제 중에서 사물놀이, 이제 과거로는 풍물놀이라고 불리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이제 제가 민속촌에 일하는 직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민속촌에서 하는 활동 중에 사물놀이나 풍물놀이를 좀 관람하러 온 현장 체험학습이라죠. 이제 중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을 민속촌으로 왔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풍물놀이, 그러니까 사물놀이를 관람하기 직전인 거죠. 그때 이제 잠깐 와서 이제 대충 환영합니다라고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 사물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교육원을 짜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은 이제 제목은 이어져온 한국의 단합력이고요. 단합력이랑 사물놀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유튜브나 휴대폰, 뭐 그런 걸, 휴대폰이나 유튜브, 뭐 다양한 게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그런 걸 얘기하면서 같이 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하면서 이제 당시 농경 기반인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많이 단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뭐 민족 단합 뭐 운동이라던가 3.1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의병 활동이라던가가 전부 다 이제 이 사물놀이에 영향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상을 중학생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뭐 어떤 학생이든 다 있겠지만은 중고등학생 때 이제 발생하는 흔히 왕따 아니면 학교 폭력 그런 것들은 뭔가 조직으로서의 단합에서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현대 사회에서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합을 해온 한국인들의 핏줄을 타고 왔다. 현재 학교라는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물놀이는 이렇게 단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단합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조금이라도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저하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단합력에 대해서 협동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안을 짜봤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대충 교육 목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고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신들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역사의 일부겠지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들과 최대한 엮는 거죠. 그거를 좀 해줘서 주의 집중을 잘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그들과 최대한 연관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를 최대한 알려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는 간단한 인사랑 이제 교육 주제를 좀 소개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직접 다 읽기보다 그냥 지금처럼 설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로 시작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 민속촌에서 여러분들은 사물놀이를 관람하기 전인데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민속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런 서두를 바탕으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잘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친해졌는가? 그러면서 이제 뭐 대충 술래잡기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유튜브 등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친해졌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서로 협력하고 단합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사물놀이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아이들에게 약간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봤고요. 이제 사물놀이에 대한 사물놀이에 대한 소개. 이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가지고 했던 그 국악 악기들, 꽹가리, 징, 장구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걸 연주하고 하는 그런 사물놀이인데 이제 풍물놀이라고도 불렸으며 이제 오늘날과는 다르게 3차 산업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1차 산업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촌락 그런 마을들에서 이제 이런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모여가지고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기원에 바라는 그런 내용이란 간단한 정의를 설명했고요. 네, 실제 민속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우리나라 민족의 단합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그냥 농사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그런 사물놀이지만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겪은 아픔, 일제감정기 시대부터 해서 뭐 6.25 전쟁까지도 우리나라 하면 이제 단합력이라잖아요. 그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특히 의병 활동 때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비유로 들자면 군인이 아님에도 직접 들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는 이것도 당시 이제 촌락 마을이었던 각각 마을에서 그냥 뭐 나 살자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합을 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이런 사물놀이와 같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 다 같이 즐기면서 서로서로 농사가 잘 되기 기원해주는 그런 서로의 협력하는 마음,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같이 단합해서 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주항쟁이라던가 그 중에서도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의병활동이었어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마을, 주위 사람들,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단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까닭 중 하나가 사물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날
조직 체계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사회라는 조직 체계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겨봤어요. 이전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마음 도와서 했는데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조직 이상의, 그러니까 친구 이상의 조직이다. 물론 그 안에서도 친구들은 있겠지만은 이제 정말 같은 학교를 다녀도 얼굴도 모르는 남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주는가. 한 학교에 그래도 같은 학생인데 어떻게 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있는가. 앞으로 사회에서도 다양한 이런 조직 세계에서 살아갈 여러분들한테 협력이나 단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줬고, 네, 또 짧은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 이제 사물놀이를 관람하게 되실 텐데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의 교육관 및 시나리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민이 수고하셨어요. 자, 지민이 발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아니면 피드백 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특히 이 발표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개성. 관광학부 정윤아입니다. 네. 일단 교육관 자체를 정말 시나리오 쓰듯이 많이 그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하고 그 대상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 교육안이어서 약간 감동을 좀 받아서 만약에 다음에도 코치님의 수업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교육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관광학부 이유진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교육안을 보고 되게 잘 짜져 있어서 놀랐는데 이거를 저희한테 직접 이제 발표하듯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 그냥 교육안을 설명하듯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이해가 없는 다수의 친구 그리고 실제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실제 진행하듯이 그렇게 조리 있게 읽어갔더라면은 오히려 이 컨텐츠 자체를 우리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유진이의 이해 쪽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피드백, 다른 어떤 얘기 또 누가? 디자인 영상학부 최보미입니다. 네, 보미. 네, 저는 아쉬운 점은 이유진 선수와 같이 이렇게 좀 읽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좋았던 점, 배울 점은 그 교육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주의사항까지 따로 하면서 좀 더 자신의 말을 더 주의 깊게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한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손지민 강사님의 이걸 이제 발표안으로 제시를 한 것도 여러 친구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민이가 그런 얘기했죠. 좀 장황하게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런데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임할 때 이 장황한 요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방금 전에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가 가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더 좋은 배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첩경이라고 개인적으로 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난 과제가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준비하라고 했고 지민이 같은 경우 그 써먹는 컨텍스트가 몇 학년 몇 반 이거 우리 제일 많이 듣잖아. 몇 학년 몇 반 그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진부하잖아요. 근데 지민이 같은 경우는 민속촌에서 현재 처음 와가지고 실제 사물놀이를 관람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직원으로서 그 학생들의 설명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보게 되면 읽게 됐으니까 그런 교육이 사실 실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교육이고 그런데 또 그 사물놀이 얘기하면서 의병 활동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물놀이가 음악인데 음악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의 공동체성 연대 코올리션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화 흘러가고 있거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요, 그때 사람이 더 공동체고 지금 사람이 더 공동체가 아니고 그걸 떠나가지고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쌀 농사를 같이 지으려면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혼자 쌀 농사를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함께 짓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이 싫든 좋든 두레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환경 요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놀 수 있고 충분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밥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 지금 환경. 그때는 너희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근데 지금은 너를 필요치 않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더 좋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더 의도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고민을 한국 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과목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는 주조 속에서 그런 고민까지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이 이 발표의 굉장히 중요한 참신성이고 창의성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요. 이게 지민이 발표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카피를 뜨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벤치마킹의 모델들을 앞으로도 나랑 헤어진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표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갖다가 내 생각에는 바로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꼼꼼히 준비한 우리 선수가 그 결정적인 약점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세영, 세영이. 세영이. 세영 씨, 들리나요? 세영아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아, 그러면 있잖아. 세영이가 지금 후두염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세영아, 저기 채팅으로다 비공개가 채팅으로다가 네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그 전체로 해가지고 네가 생각할 때 우리 지민이 글에 결정적인 약점 있다면 그거 좀 채팅으로 한 줄 좀 올려봐 줄래?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민을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실수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지민이의 강점이 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때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지금 쓰고 있겠지 지민아? 쓰고 있겠지.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긴급하게 대처를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후두염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세영이가 지금 자 제가 잠깐만요. 자, 이게 세영이가 준비한 과제고요. 전형적인
사물놀이의 모습이에요. 사물놀이 모습이고요. 세영이는 사물놀이가 탈춤을 얘기했는데 사물놀이 얘기하면서 사물놀이가 본격적인 대중화된 것은 1978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물놀이는 풍물의 새로운 현대화의 프로세스에서 나온 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전통을 이렇게 현대에 접목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런 분의 노력도 대중화에 크게 미쳤고요. 자, 사물과 풍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세영이 스스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조사하기 전까지는 풍물놀이와 사물놀이가 헷갈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풍물과 사물놀이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이 의병으로 연결되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현대적인, 특히 도시화되면서 우리 전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시는 실내에서 공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 활발하게, 농촌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풍물을 갖다가 현대인들에게도 전통으로서 가져가기 위해서 고민 끝에 개발한 것이 사물이고, 그거는 실내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사물놀이, 4가지 악기를 중심으로. 그거에 비해서 풍물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악기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앞치배 뒤치배 하면서 굉장히 숫자가 많고, 뒷집에는 복장까지 춤추는 사람까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보자고. 자, 요 그림. 요게 사물놀이에요, 풍물놀이에 가까워요? 풍물놀이입니다. 풍물이에요, 풍물. 사물놀이가 아니라 풍물놀이에요. 손지민, 지민이도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이 같은 기획과 뭔가 우리의 배움을 갖다 설명하면서 살아있는 어떤 콘텐츠로 하려고 하는 데는 소위 말해서 기획자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좀 기획자의 감각을 가지고 과제를 할 수 있는,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 적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세영이의 그 글 같은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히 공부했어. 근데 세영이의 글 같은 경우 백과사전적이야. 세영이의 색깔을 내가 만나기엔 조금 약한 감이 있어. 대화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근데 앞으로의 공부는 조금 더 개성을 살리는 공부로 나가야 되는 게 시대 트렌드가 분명히 맞거든. 근데 그 트렌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백과사전적이든 뭐든 기본적인 스타디가 단단해야지, 아무리 기획이 뛰어나도 그 기획이 사물과 풍물을 헷갈려 버리게 되는 기획은 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민이가 굉장히 감각 있게 잘하고, 이건 당장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의 기본이 탄탄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런 실수가 여러분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실수고, 그리고 또 내가 교육안을 준비를 하고 했을 때 포장 잘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뭐 조비로 많이 쳐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가 좋은 공부다라고 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기본이 탄탄한데 그 기본 백과사전적으로 그것만 단순히 저거 요약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는 한계가 있고 개성이 없고, 그건 네이버가 더 잘 찾아지고, 그거가 바로 AI가 대체할 미래의 컨텐츠가 될 거예요. 여러분, AI하고 우리가 동고동락해야 되고 AI를 어떤 면에서는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지민이와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기초 체력, 기초 콘텐츠를 허술이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들통이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두 꼭지에 이 대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세영이 글 올라왔는데 세영이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영이도 딱 이 발표를 보면서 저거는 사물놀이가 아니라 풍물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들었어요. 생각을 못 하고 들었어요. 여기다가 네 아니요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하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 하나 얘기 우리 또 들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 있겠고,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보는 단편적인 시선을 항상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발표는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사님은요, 우리 최보미 강사님.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보미 씨, 최 강사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영상학부 19학번 최봄입니다. 저는 3부의 곡선을 작곡하다의 판소리 부분을 한번 맡아봤는데요. 교육안 대상은 고등학교 문화탐방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정해봤고요. 저는 한국문화재단에서 나온 홍보팀의 강사로 한번 설정해서 고등학교의 문화탐방 시간에 학생들에게 저희 나라 문화 판소리를 좀 더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백석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재단에서 나온 홍보팀의 최보미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거라고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시간이 아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우리의 문화는 바로 판소리입니다. 다들 판소리 하면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네, 다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춘향전, 아리랑, 한부전 등등 다들 관심 있게 찾아보지는 않았을 테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학생이 말했던 범 내려온다. 현재 이 노래가 전 세계를 뜨겁게 잘 알고는 판소리 노래인데요. 다들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요새는 TV 광고까지 섭렵하며 아주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중독적인 멜로디로 국악판 수능 금지곡으로까지 불리는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이 영상은 사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7월 공개한 서울, 부산, 전주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이 홍보 영상은 중독성 있는 음악에 어우러진 개성 넘치는 춤으로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영상 3편은 2개월 만에 온라인 소셜미디어 조회수 2억 뷰를 넘기고 하루에 한 번 범 내려온다를 듣는다는 1일 1범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로 K흥 열풍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 간담회까지 등장하며 그 인기를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국악의 대중화 같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모든 게 재미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박자 등이 달라지긴 했지만 창법이나 가사 등 판소리랑 바탕은 똑같습니다. 보통 밴드에 기타를 주로 쓰는 방법과 달리 기타 없이 베이스와 드럼으로 구성해 리듬 측면을 강화하고 이에 어울리는 판소리 대목들을 얹었습니다.
보통 판소리는 대목을 먼저 정하고 음악을 넣지만 이 곡은 그 반대로 흥겹게 춤출 수 있는 판소리 댄스 음악을 만들고자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입니다. 우리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어떤 특징 때문에 세계적인 유산이 된 걸까요? 그 소리가 특유의 거친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보다는 반주라고는 북밖에 없고 그에 맞추어 가수가 여러 등장인물의 역할을 혼자 다 한다는 면에서 그 독특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가수 한 사람이 북 하나에만 맞추어 혼자 울고 웃으면서 노래하는 성악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채 하나 들고 북 하나의 반주에 맞춰 혼자 노래하는 1인 오페라인 판소리는 구판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에 오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재창조해낸 우리의 소리, 판소리. 여러분 아직도 판소리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날치 밴드의 말처럼 재미에서 시작하다 보면 천재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어떠한 것이라도 새롭고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 뛰어난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문화 탐방 시간 어떠셨나요? 여전히 지루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눈을 뜨셨나요?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즐기게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봄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자, 판소리에 대한 봄이의 강연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또 느낌, 또 어떤 피드백을 나누고 싶은지 한번 친구들 얘기 들어볼까요? 관광학부 정윤아입니다. 네. 저도 저 봄 내려온다 영상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아서 이런 그 보미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해외에서도 엄청 난리가 났다고 해서 되게 뿌듯하면서 봤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판소리 수업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네. 윤아 얘기처럼 이 판소리한 접근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까 지민이처럼 봄이도 기획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판소리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판소리 그 자체를 잘 분석해 해주면 좋지만 백과사전적인 정리 요약만 가지고 거듭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I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자꾸 써내는 것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자, 봄의 글 자체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봄의 글 자체에서 왜 판소리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었을까? 한마디로 개성이 있기 때문이야. 전 세계에 많은 음악이 있는데 판소리는 판소리라고 하는 그 장르로서는 전 세계 다양한 모든 거에 이 독특함은 타협될 수가 없고 교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봄이가 뒤에 이런 말 했잖아. 가수하는 사람이 북에 맞춰 혼자 울고 이렇게 하는 성악 보셨는가요? 맞는 얘기거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독특한 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 하나 작든 큰 걸 하더라도 클래스 안에 30명 40명 있잖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야. 내가 뭔가 이 주제를 좀 더 개성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작은 실험인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공이 있는 그런 어떤 선수로서 대학을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때는 그 내공이 꽤 작지 않은 내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유네스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여러분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적으로다가 굉장히 깊이 논의했지만 네이버가 더 깊이 논의해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반복하는 것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열심히 공부했어도. 근데 기초는 중요해.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뭔가 접근해서 이런 강점을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봄이나 지민이는 판소리가 무언가, 사물과 풍물놀이가 뭔가 백과사전적이든 그 기초적인 예는 숙지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낼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 기초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종목의 선수가 다 다르더래. 기본적으로 뛰잖아. 모든 선수들이 다 기본적으로 뛴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 태권도를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농구를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기본 그 컨텐츠 자체는 그렇지만 그 컨텐츠가 오늘 젊은이들에게 진부할 수 있는데 이날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다르게 접근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진부할 수 있는 얘기를 문화재단의 홍보팀의 최범위입니다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기획을 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을 해본다고 하는 것은 이 리포팅에 있어서도 범위가 나름대로의 그런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의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거저 듣는 것 같죠? 거저 듣지 않아요. 방금 전에 유나가 다시 듣고 싶어요. DJ한테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승준 DJ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아는 친구도 있지만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분명히 이날치가 뭐야? 봄 내려온다는 게 뭐야?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더 많이 알고 어떤 친구는 전혀 모르고 그랬을 때 우리 한번 그 이날치 밴드를 통해서 이게 참 이게 신선한 한국관광공사라고 하는 공사잖아요. 정부업체잖아요. 이런 게 진부할 수 있는데 이 진부한 조직에서 이런 신선한 홍보에 대한 기획이 세상에 이렇게 실제 적용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가 난 너무 좋고요. 우리 잠깐 이 음악을 들어본 다음에 전통적인 또 판소리는 어떤 것인가를 들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서로 비교해봐요. 그러면서 예전 것의 가치 그리고 또 개성에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우리 전통 문화를 우리가 즐기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각자 고민해보면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헤어져 봐요. 뱃소리 달린 난 아니네 보면 조폭금소라도 비소할리요 해주가 울려야 짜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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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고 불러라 정명이 지중해진 내가 어찌 기망하랴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머리 앞들어 용방을 살았고 미국의 당국에 태웠으니 너의 세상을 떠나 이놈 대충이야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 샘이 내려온다 봄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길 찌우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왕 모래를 촤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님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듯 차례 정신없이 먹으르고 몸추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손이 깊은 걸로 한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잠깐 여러분 지금부터는 눈을 감고 소리만 한 10초 20초 그 지금 영상 내가 바꿔보면 시간 걸리니까 눈을 감고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함께 봤던 전시회 비주얼을 함께 봤던 이제 이 이날치 밴드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만 듣는 그 느낌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 또 판소리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전통의 계승, 발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전통의 내용의 연속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 훨씬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들 눈을 감고 음악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20쪽을 치하야 12가지 우모르로 화붙은 낭비 안쪽 우모르로 동무헐지 가오가오 꼬락꼬락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과 우유인헐 제디소 만나면 세상인가 시오라 돌을 들어 날리며 너 나잡에 떨어지니 세상의 비웃음은 너 밖은 또 있느냐 빈터에 나 찾아가지 자서 소리라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터넷 그 저작권 검색이 워낙 철저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풀 버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나면은 동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풀로다가 듣는 것이 굳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다가 내가 수업에서 이게 뭐 흥행의 목적은 아니니까 큰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반복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끊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눈을 떠서 시각적인 걸 마음껏 그 뮤직비디오처럼 그렇게도 보게 하고 또 음악만 그 음조만 들어볼 수 있도록 눈도 감아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날치를 두 타입으로 우리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란 뭔가 EBS 제작된 판소리에 대한 좋은 동영상물 하나 거기에 이제 전통 판소리에 대한 역사도 배우면서 소리도 듣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게 대단한 변형인지 엄청나게 전통 한복 같지 않게 느껴지는 개량 한복인지 전통 한복을 개성한 개량 한복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통을 변화될 것은 변화대로 내어보내고 그렇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면모를 그때도 보여줬고 지금도 또 보여주고 있는지 이 판소리 안에 나의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그 이날치에 의해서 정말 모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 현대 버전의 판소리하고 또 전통 버전의 판소리, 우리가 아주 아마추어 중인 수준이지만 둘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 그리고 어떤 그 비슷한 부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는지요? 홍문학부 이기준입니다. 네. 그 이날치의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고요. 일단 팝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뭐 뜻을 정확히는 잘 몰라도 이상하게 계속 듣게 만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옛날의 판소리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가지고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옛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꾼하고 고수가 만난 이 한이 서린 멜로디가 가장 돋보였던 것 같고요. 한번 이 판소리를 계속 제가 보니까 계속 바뀌었던 것 같은데 형태 같은 것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번 바뀌었던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시대에 맞춰서 음악을 바꾸는 것도 나름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시대의 반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근데 일제 같은 경우는 한글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을 통해서 한국의 예술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있었던 반에서 시대가 달라지게 되면은 예전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제 발레람이나 어떤 이런 것들 템포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또 그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비주얼과 빠른 템포와 경쾌함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면서도 뭔가 예를 들어서 경쾌한 듯 하면서 소리 자체는 그 거친 소리의 그 성격이 타협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미성의 소리는 분명히 아니라 경쾌하지만은 강한 소리, 거친 소리의 그 특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일제는 이제 창극이라고 형태로 했지만 여기에 이날치 같은 밴드니까 한 사람의 소리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소리꾼들이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서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연속성 같은 경우는 실험이 계속 가능하지 않겠는가, 기준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층만 더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요런 우리 예술의 한국적 의미 조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자인 영상학부 한기진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판소리를 좀 약간 한복을 딱 차려입고 부채를 들고 이런 옛날적인 전통적인 고고한 이미지로 이제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이날치 밴드랑 앰비규어스 댄스팀이 같이 한 영상을 이제 다 봤었어요. 그걸 보고 판소리가 이렇게 변형도 되는구나. 또 판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춤을 추면서 그 흥을 더 극대화시켰다고 이제 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판소리가 솔직히 요즘 세대들은 이제 더 안 듣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더 발전시키면서 잘 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갖다 체험 현장으로 내몰았었을 때도 문턱이 높았다고 하는 거. 가까이서 경험해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왜 어렵고 왜 낯설어지는가. 귀가 점점 없어지고 문턱이 높기 때문에,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간격이 당겨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버전과 또 새로운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여전히 흥겹고 즐겁게 뭔가 우리의 전통의 여러 가지 강점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장면을 경험해봤고, 이 판소리 역시도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제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판소리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수업을 하는 목적은 이런 전통 예술 속에 우리의 어떤 한국적인 어떤 문화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으며, 이런 예술들이 한국인의 무엇을 반영하는지 그런 생각들까지 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한번 요 얘기는 한번 우리가 하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교재 저자가 곡선을 작곡하다. 작곡이랑 음악을 작곡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저자는 우리 음악을 곡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음악이 곡선인 것 같아. 뭐 이런 상상, 왜 곡선으로 묘사를 했을까? 최준식 교수가. 그리고 이 곡선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생각에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좀 해줄 수 있을까? 특히 이 곡선을 잡고 가서 예술을 표현하는 거니까 소리보다도 이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춤사위를 서로 비교하는 서양 무용의 어떤 그런 어떤 손끝이라든지 발끝이라든지 서양 음악의 어떤 이 춤사위하고 우리 전통 무용의 전통 그 춤의 춤사위하고 뭐 이런 걸 대비해 본다면은 요 좀 곡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얘기를 담고 또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정서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장르가 있다면 무엇?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스스로한테 묻고 스스로한테 대답해. 스스로한테 묻고 스스로한테 대답하면서 우리 따라와 보세요. 미술, 문학보다 최준식 교수는 음악과 무용으로 요게 더 굳이 비교해 본다면 이렇다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문학과 미술, 뭐 건축, 조각 그런 장르보다 음악과 무용이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의 전서와 감수를 더 잘 묘사하는 예술 장르.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어요? 좀 더 머리로 하는 예술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예술. 좀 더 뭔가 깊이 숙고하고 하는 예술보다는 즉각적인 즉흥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의 정서를 더 표현하는 쪽이 이쪽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지적인 것보다 무의식적. 감정과 몸과 연결된 예술이 어떻게 보면 이 정서와 감정은 더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전통 예술 장르를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의 DNA적인 어떤 그런 정서, 사상 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 교수의 접근이고요. 저도 공감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 이쪽 분야의 전공자들이 이런 행정적인 위치에서 역할들을 많이 해온 것도 생각보다 이쪽이 좀 덜 조명받게 되는. 근데 이쪽이 사실은 요런 부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 뭐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의 지난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자, 즉흥적이다, 파격적이다, 거칠다. 즉흥적, 파격적, 거칠다. 어떻게 납득이 되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의 정서를 설명하기도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에서 저 예술처럼 발견됩니다. 무슨 이유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누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 3번 소리에서 우리 소리가 서양의 미성에 비해서 분명히 강하고 거친 소리. 근데 우리는 그 거친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로 해왔던 판소리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 잘하는 거죠. 창문을 열어다오 내 그리운 마리아. 우리는 이런 곡조가 우리 음악에 더 익숙하다고 한다면
짱 문을 열어 이 소리잖아요. 판소리의 소리가. 이 거침 분명히 우리 소리에 있는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 소리는 이 거친 걸 한국인들도 좋아했을까? 즐겼을까? 관광학부 문학부 이유진입니다. 이유진, 이기준 들어가. 이유진 먼저 듣고. 저는 먼저 담고자 하는 내용이 서양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친 게 더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소리 내용도 한이나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이라고 대비된 건 삶이 참 힘들어. 사람들이 거칠어. 버거워. 아니면 만만치가 않아. 근데 그런 콘텐츠를 이런 예술로 승화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인들은 더 호소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런 소리에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소리에서 뭔가 공감을 느끼는 담으려고 하는 콘텐츠, 한국적인 그 콘텐츠 사이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재미있는 유진이 분석 공감이 됩니다. 기준이? 문학부 이기준입니다. 저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 말이 좀 많이 고맥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돌려서 말한다고 해야 되나? 계속 돌려서 말한다는 그 정서적 언어의 습관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들과는 달리 좀 이런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을 포착한 그런 정서를 표현해서 거칠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재밌는 분석이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이제 느끼고 우리 헤어지도록 해요. 판소리의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게 판소리는 공연 시간이 딱 예정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실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전통적인 우리 판소리 같은 경우 서양의 음악 같은 경우는 다 그 공연 시간이 예전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꼭 실내 안에서 일어날 거. 근데 우리는 바깥 시장 장터에서 바깥에서 이 무대가 열려졌고 그 무대에는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르였어. 그냥 돈 주고 가가지고 음악 보는 뭐 귀족이다, 뭐 관객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판소리에서는 그 무대가 곧 관객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반응이 그 판소리 연주에 무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게 반응이 뜨거우면 3시간 갈게 6시간 갈 수도 있고 그게 즉흥성이잖아. 파격성이잖아. 즉흥성이잖아. 그래서 이 즉흥성이라고 하는 그 끼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몸적인 이런 거에 가깝고 그래서 이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오늘날 우리 굳이 갖다 붙여본다면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런 토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처럼 그 무대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현장을 잘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음악의 특징이고 우리가 암기식 주입식으로 오래 배웠던 그 근대 교육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더 큰 우리 역사의 한국인에게는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세계 문화가에서 신선한 바람을 우리 한국의 뮤지션들이 예술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근대 교육은 굉장히 그냥 전형적이었지만 사실은 이런 끼들이 지금 발산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호소력 있는 이런 문화의 장르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길게 펼쳐보면 가능한 설명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왜? 우리한테 이런 전통과 예술이 아직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진지하게 많이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학기말 잘 처리하고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